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입학처 정책부처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공학과 박형건 교수입니다. 지금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부처장이 무엇을 하냐면 실은 모든 여러분의 성적 데이터를 제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인문계 이제 부모님들 가시고 학생들 간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뭐 하나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조금 이렇게 이런 거 얻었으니 괜찮다라는 느낌 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어떠셨나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생각이 없나요? 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쉬웠던 학생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저도 대학 갈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뭐 이런 모의논술 같은 그런 수학 경시대를 갔었는데 거의 빵점을 맞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못 가나 보다 그랬는데 잘 갔고, 그래서 현재 이 자리까지 있으니까 혹시 오늘 뭐 너무 어려웠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연 1, 2 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나왔던 내용들 보면 교과 과정 내에 있는 소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판 처음 본 건데 이런 거는 없었을 거고요. 직선, 타원 얘기 나왔고요. 수열, 점화식, 항등식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함수의 극한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와 같은 초월함수가 나왔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본 논술에서도 이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모의 논술의 목적이고, 뭐 여기 보면 확률 통계가 안 나왔네, 그래서 진짜 논술에서도 안 나올까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논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연 1, 2 모두 공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수열이 있고 부등식하고 점화식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뭐 초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xm 플러스 1 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어디 많이 보신 거죠? 그다음에 yn 플러스 1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많이 보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은 앞쪽에 있는 거는 기하 평균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산술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하 평균하고 산술 평균을 엮으면 뭔가 나오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점화식 xn과 xn 플러스 1 또는 yn과 y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라.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가 이제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실은 이런 식의 성립한다는 거 보여라 라는 거 보면 이것도 많이 익숙하게 수학적 기다범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수렴하면 다른 것도 수렴하는 거고, 그때 극한값이 무엇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첫 번째 문제를 푼다 하면 실은 산술 기하 평균, 실은 이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쓰면 좀 쉽게 해결을 했을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스퀴즈 정리나 아니면 뭐 샌드위치 정리나 압착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수열에 대해서 각각의 a, n이라는 수열이 극한값 알파를 갖고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라는 값을 가졌을 때 an과 cn이 an과 bn 사이에 있다고 치면, 그리고 이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같다면 실은 어쩔 수 없이 cn의 극한값도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샌드위치 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라는데 요거를 쓰면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바는 물론 이 해법도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모범 답안 보시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주어진 조건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기하 평균하고 산술 평균이니까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되겠구나를 봤더니 요거는 x 플러스 1이었고 요거는 y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은 y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라는 걸 했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 초항을 보면 x1이 y1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n이 yn보다 작다라는 중간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용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실은 xn이 xn 더하기 1보다 작다 또는 yn 더하기 1이 yn보다 작다를 보이고 싶었는데 요거를 찾은 이유로 잘 생각을 해보면 xn 더하기 1은 요거라 그랬는데 요거가 xn보다 어떻게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정보를 여기다가 써서 yn은 xn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xn 더하기 1이 xn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yn 플러스 1이 2분의 xn 더하기 yn으로 되어 있는데 xn이 yn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xn이 yn을 바꾸면 yn보다 작다는 걸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0보다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2분의 2의 n승분의 1 y1 마이너스 x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라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어진 조건 아까와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1-2에서 1 첫 번째 문제로부터라고 문제를 풀었거든요. 실은 보시면 왜 괄호 1, 2, 3을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한테 실은 힌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탁 어려운 문제를 주면 이거 어떻게 풀지? 뭐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더 잘 풀 수 있도록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풀어나가면 이게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실은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xn이 yn보다 작았네? 그럼 이걸 갖고서는 어떻게 할까? 실은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이거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y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 있었고 x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보여야 할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y 빼기 x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은 거라서 얘를 좀 변형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 얘가 아까 xn이 얘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빼면 이제 얘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가 x가 돼서 실제로는 2분의 1 yn-xn 그래서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결론적으로 2분의 1 yn-xn이 되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yn 플러스 1 이건 원래 주어진 것이고 역시 yn-xn도 2분의 1 yn-1-xn-1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2의 n승분의 1 y1-x1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증명을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1번, 2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입니다. 그래서 2번이라는 결과를 봤더니 요거를 저희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였냐면 두 수열 중 하나가 수렴한다면 그리고 그때 극한값이 있은 경우에 그 극한값이 같더라라는 걸 보이는 건데요. 일단 요걸 한번 이용하고 두 개를 물어봤잖아요. 두 수열 중 하나가 수렴하면 그래서 하나를 수렴을 시켜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x에 대한 극한값이 x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이고 싶은 그럼 yn도 수렴하나? 그럼 yn이 그때 극한값은 무엇인가잖아요. 요거를 갖고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yn이라는 걸 알고 싶고 그래서 얘가 알고 있는 xn 더하기 1과 요 부등식에서 나오죠. 요 부등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극한을 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극한을 취했을 때 x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극한을 취해 보면 리미트 취했을 때 얘는 뭔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등호가 이제 그 등호를 포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아까 x라 그랬고 얘도 x라 그랬고 얘는 실은 y1-x1은 상수기 때문에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실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x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무슨 말이냐? 스퀴즈 정리에 의해서 극한값 x이고 수열 yn도 결국엔 수렴을 하더라. 두 수열 중 하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은 다른 케이스도 반드시 여러분은 기술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yn이 y로 수렴하는 경우 똑같습니다. 요 식을 변형을 시켜서 xn에 대한 바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고 역시 얘도 아까 y로 수렴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도 y로 수렴을 하고 역시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y보다 크거나 같고 y보다 작거나 같게 돼서 결국에는 극한값 y를 갖고 수렴 xn이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부등식이 타원이었죠. 타원의 영역을 타원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가라는 얘기였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그 어떤 직선이죠. x 더하기 y는 3. 직선과 직선에 있는 이 만족하는 점이 결국엔 만나지 않더라라는 거를 물어봤던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어진 식이죠. 요거는 아마 그 항등식이라는 거를 알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 x-y-5가 0이고 x 더하기 y-3이 0이다 라고 하면 0 더하기 m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실은 어떤 m을 해도 다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점이 있어서 이 두 직선이 만나는 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 이렇게 주어진 값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방정식으로 주어진 기하학적 이해 이제 요거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교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의 존재가 있더라. 그리고 그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타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1이고 x좌표 y좌편이 3인 직선이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만나지 않느냐? 일단 타원을 먼저 그려보고, 기울기가 -1이란 건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타원에 접하는 두 직선을 구하는 거, 뭐 이거는 공식을 하셔도 되고 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증명을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주어진 거는 y는 -x 플러스 3 해서 실은 절편이 3이죠. 그래서 3이 루트 5보다 크기 때문에 실은 절대 만나지 않더라 라고 해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등식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 이걸 만족하는 점이 존재하도록 실수 m의 범위를 정하시오.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점이 하나가 지나죠. 그래서 x-y는 5는 0을 만들고 x 플러스 y-3이 0이 되는, 그 풀어보면 이제 4,-1이 나오죠. 그래서 4,-1은 m이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1이 지나고 이제 막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는 존재하도록이니까 실은 타원과 만나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 아까 물론 1번 문제에서 썼지만 ax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 절편이 낮으면, 작으면 실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절편이 y는 -4에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더 작은 그 범위를 찾는 거고, 풀어보면 -3분의 2와 0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걸 갖고 넣고 바로 해도 되는데 실은 그러면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a라는 값으로 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m이라는 범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이걸 갖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a 대신에 갖다 집어넣으면 -5부터 -1 사이에 있는 m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앞서 1번 문제, 그러니까 큰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1번, 2번이 실은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많이들 k라고 놓고서 이제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실은 이렇게 식이 변합니다. k라고 놓고 보면 이거 많이 봤거든요. 괄호 2번에서, 그죠? 오직 다른 점이 -k가 m으로 치환된 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잘 풀었으면 그냥 바로 그대로 m이 아까 -5부터 -1 사이라 그랬으니까 k는 그럼 1부터 5 사이겠네. 그래서 최소값 1, 최대값 5로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자연 2의 문제였는데요. 실은 1번하고 3번 문제는 동일하고 2번 문제는 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같으나 문제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점 4,-1이 지난다는 것을 찾았어야 됐지만, 이번엔 4,-1을 지나는 식이라고 주고, 그때 조금 다른 점,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고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4,- 제가 잘못 썼네. 4,-1인데. 자, 4,-1을 지나는 점이 많은 거 보면 실은 y는 m, x-4-1입니다. 요게 실은 타원과 만나지 않을 조건은, 아까는 타원과 만날 조건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만나지 않을 조건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여기 부등호가 반대 방향이었는데 이제 부등호가 반대 방향이 됐죠.
절대값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이 요거보다 크면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m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m이 0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실은 동일하죠. 그래서 역시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식을 변형을 시켜놓고서는 봤더니 y가 뭐 기울기가 요거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편을 갖는데요. 이런 경우에 최대값과 최소값 하는 거 방금 전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m이 만족하지 않을 범위였으니까 이번엔 만족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때 아까 맞던 m이라는 기울기가 실은 여기서는 1 더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k가 1부터 5, 그래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실은 보시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수열을 앞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실은 수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xn 플러스 1은 점 어떤 함수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그은 접선의 x축 절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수열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지 좀 이해를 하면 좀 접근하기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1, 2, 3과 같이 주어진 경우, 이제 공통 같은 경우는 1, 2를 주었고요. 3번 문제는 이제 자연계열 2 문제만 주어졌었는데요. 주어진 경우에 다음 명제를 근거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수렴하는 경우에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보시면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xn이 xn 플러스 1보다 작고 그게 n보다 작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실은 문제는 없는데, 이 말이 뭔지를 잘 보시면 xn이 있고 그 다음 수는 현재 거보다 이제 더 커지는 겁니다. 계속 커지는데 막 커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커져도 n보단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크다가 이렇게 수렴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B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데 막 작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m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크더라, 그렇기 때문에 작아져도 m이란 걸로 수렴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직관을 가지시면 조금 좀 접근하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해당 함수가 명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해서 수렴성을 판단을 해야 되고,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이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실은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좀 갖고 왔는데, 과연 여기서 정의한 그 수열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뭐 많이 사용되는 다른 데서 갖고 온긴 하거지만 어떤 x가 있고 그 점에 이제 포인트가 있죠.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지고 네, 어떤 x가 있으면 그 해당 함수에서 실은 그 접선을 그읍니다.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x, 그러니까 1이었으니까 x2가 되고, 역시 2에서도 또 접선을 긋고 그럼 3이 되고, 이제 요거를 보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이건 일반적인 그림이고 실은 여기 이제 0하고 1 사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 수열이었고, 자,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보죠. 자, xn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그 함수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x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선을 구하고 그때 y값을 0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xn 더하기 1은 xn 마이너스 xn에서의 미분값 그리고 그 xn에서 함수값,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인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xn분의 1이고 이 경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명제를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제를 이용할 수 있는가 보면 첫 번째는 일단 x1이라는 애가 0과 1 사이에 있었고요. 또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고 치면 이 값이 과연 어떻게 될까를 먼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제에서 xn과 xn 더하기 1과의 사이의 관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xn 더하기 1이 요거였는데 얘가 xn보다 큰가? 그걸 보려면 실은 얘가 0보다 큰가 아닌가 한번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0과 1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은 얘가 0보다 크고, 그 말은 xn 더하기 1이 xn보다 크다는 거죠. 그 다음 명제를 이용하려면 이게 아무리 커져도 어느 m이라고 쓰여져 있던 어떤 숫자보다는 작아야 된다였는데, 그걸 보이려면 이 함수가 증가함수이고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1이더라. 이 함수는 xn은 xn 더하기 1보다 큰데 아무리 커져도 1보단 작구나 해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명제 A에 의해서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수렴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것처럼 수렴값이 알파라고 가정을 하면
xn에 대한 수렴값이나 xn 더하기 1의 수렴값이 같기 때문에 알파로 놓고 문제를 풀면 실은 0이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에서 초항이 실은 0하고 1 사이에서 0보다 크고 xn은 x1보다 크기 때문에 그 극한값은 1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 역시 그냥 이건 기계적으로 해도 되는데요. xn 더하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분한 값이 같죠. 이 x는. 그래서 둘 다 해서 xn-1입니다. 그래서 xn 더하기 1은 xn-1. 그러면 이 말은 xn 더하기 1은 결국에 x1-n이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그 명제를 갖고 볼 것도 없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탄젠트 x라는 거를 미분하면 시컨트 x, 시컨트 제곱 x가 되고 탄젠트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xn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n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0부터 1 사이에 있다는 초항 조건 그리고 xn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고 치면 이 경우는 그 fx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함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은 0보다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증가함수고요. 한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니까 이 0하고 1 사이 조건에서 증가함수이고 그다음에 제일 작은 값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xn 플러스 1이 xn 마이너스 2분의 사인 2xn인데 자, 이 xn이 크냐 xn 더하기 1이 크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인 2xn이라는 게 0하고 1 사이 조건에서는 실은 얘가 그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xn 더하기 1이 xn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xn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xn 더하기 1은 0보다 크고 xn 더하기 1은 xn보다 작고 xn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명제 b를 보면 수렴한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수렴하기 때문에 역시 알파로 놓고 이 수렴값을 알파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실은 알파는 0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실은 이제 문제 해법은 다 끝났는데요. 논술 문제를 보시면 실은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해서 여기다 좀 적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실은 자연계 논술이지만 저희가 그 과학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수학 부분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과학 공부를 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지 않아도 그냥 수능 준비하시면서 그 내용을 논술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한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수학의 경우는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고교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과정 충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괄호 1, 2,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의 의도로 실은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 문제를 잘 보시고 첫 번째 문제는 나중에 두 번째 문제에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좀 문제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쓰다 보면 실은 제가 이제 부처장 되기 전에 원래 논술 채점위원회였었거든요. 답안을 보면 되게 독특하게 답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은 오늘 문제도 실은 제가 말한 거 말고 다른 별 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풀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그 1번, 2번, 3번을 드린 것처럼 어떤 이 학생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독특한 답을 썼다고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독특한 답을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그런 이 스텝을 잘 따라오시는 방법으로 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예민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30%고 논술 전형이 70%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생부 성적을 보면 2등급 평균 최초 합격자의 평균을 보면 2등급 학생부는 2등급 정도가 됩니다. 물론 되게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을 보면 실은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술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논술을 굉장히 잘하면 충분히 그 학생부 교과 반영 그 비율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시로 갈 학생들은 실은 지원을 해놓고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원 많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논술 문제를 봤더니 대체
몇 점을 맞아야 되나, 다 맞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70대 초반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합격자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론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그렇겠지만 작년 문제 보시면 푸시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늦게까지 남아 계셔서 되게 힘드셨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드린 정보가 앞으로 그 대학 이제 이런 입시 준비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